오늘 12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따가 읽기로 하고, 오늘 우리나라에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수요일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뭘까? 공산주의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세계 곳곳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언어를 쓰면서도 사실은 정확히 민주주의가 뭘 말하는 거야, 또는 공산주의가 뭘 말하는 거야, 그죠? 이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그거에 딸려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유사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념적 차이에 의한 무슨 주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주의들이 인류 역사 이래로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이 짤막한 시간에 그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뭐이고, 자본주의는 뭐이고, 사회주의는 뭐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주의를 가져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자본주의에 대해서입니다. 자본주의가 뭘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드라마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이런 주의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처럼 성경 많이 안 보고 드라마 보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뒀다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저도 아주 초보적인 것밖에 모르고, 또 제가 볼 땐 이 초보적인 것만 알아도 돼요. 뭐 깊이 이거 연구하고 알 거 아무것도 없어. 궁금하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자본주의 하면 자본주의가 뭘까 할 때, 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를 말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유재산, 첫 번째를 봐주세요. 사유재산제 인정 여부. 사유재산이 뭐냐 하면 개인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게, 다 집들이 있잖아요. 집이 있거나 뭐 자기 개인의 것, 제 말 좀 그죠?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많은 나라가 이렇게 자본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집을 사기도 하고 어떤 걸 소유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우회 생산이란 말이 있어요. 우회 생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장 생산 또는 상품 생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우회 생산이란 말이 있기 전에는 옛날에 물건을 어떻게 거래했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두가 하나 필요해. 그럼 장로님이 예전에 직업이 구두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저는 구두가 필요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을 찾아가서 저한테 맞는 구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가 필요하신 사람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에게 직접 가서, 또 구두를 만드시는 분은 구두가 필요한 분을 직접 만나서, 직거래죠,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하듯이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변했냐면 우회 생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충 한 1000켤레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팔겠다. 시장에 갔다가 파는 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 이분이 필요하지, 그분에게 맞춰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물건을 이렇게 만들면 1000개 정도는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사는 사람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다 팔겠어요? 시장에다가, 그죠? 이렇게, 이걸 우회 생산이라 그래요. 시장 생산, 시장에다가 파는 거야.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이, 그죠? 그 구두를 만드시는 분을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요? 시장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중간 거래가 생기는, 빙 돌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사회, 그런 시장을, 그런 시장의 특징을 가진 것을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생산의 무정부성, 이런 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하는 사람이 어디에 타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10만 개를 만들든 100만 개를 만들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고 파는 것도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안 팔리고 남으면 내 책임. 그 내가 책임지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어떤 계획 생산이 아니야. 저쪽에서 1000개가 필요하니까 너는 1000개만 만들어. 너는 저쪽에서 200개 필요하니까 200개만 만들어. 그런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1000개 만들래. 나는 10,000개 만들래. 나는 2개만 만들래. 그죠? 그래서 2개 만들어서 팔리긴 팔렸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서 라면밖에 못 먹어. 자기는 2개 만들어서 나는 그럼 가난하게 살래. 그죠? 제 말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생산이 어떤 정부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파는, 이런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다음 장면 두 번째 단락인데, 자본주의와 좀 반대쪽에 있다 그럴까요? 그게 사회주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인가 사회주의 사회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본주의 할래, 난 사회주의 할래,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사회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가 좋은 것일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어떤 주의에 해당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아는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아주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뭐가 다르냐? 금방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아주 간단해요. 개인을 중요시 여기느냐, 사회를 중요시 여기느냐의 그 차이, 그 차이와 그 차이의 주장, 그 주장이 심해지면 다툼이 되겠죠. 그 차이, 그 시각의 차이에 의한 다름과 주장과 다툼이 돼요.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힘이 크면 자본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사회주의의 힘이 크면 어떻게 전체가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나라나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시각의 문제, 개인을 우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 단체를 우선으로 볼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개인이 있으니 사회가 있는 거지. 아니, 개인이 없는데 사회가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회보다 뭐가 중요하다? 개개인의
그런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뭐가 중요하다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그 주권이 전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본주의가 강한 거죠. 반대로 사회주의는 개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개인의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공동체, 사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의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뭐 할 수 있어? 희생하고 제압할 수 있다. 요 차이. 그러니까 사회가 우선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회를 사회주의. 그 다음에 아니야. 개인의 그런 삶의 가치나 이런 게 더 중요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보게 되면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큰 그림으로 말하면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이나 또 예전에 이런 걸 막 거치고 사신 어른들은 공산주의 그러면 막 치를 떨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저는 그런 쪽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주의, 그냥 순수하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즉 무엇과 뭐에서? 개인과 사회. 이 개인과 사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개인은 못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사람은 이렇게 둘 이상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회를 조금 약화시키는 것이고, 사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개인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어떤 단어가, 어떤 주의가 하나 또 떠올랐어요? 공산주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끝과 저쪽 끝. 그 중간이 뭐다? 중간지대가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차이에서 나오는 거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의 배분. 즉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개인에게 이 자원의 권리를 개인에게 많이 주느냐? 아니면 사회에 많이 주느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땅. 자본주의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거의가 다 개인이야, 개인. 그죠?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땅의 주인이 누구야? 거의 다 나라, 정부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정부. 그죠? 단체. 정부를, 즉 사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자본주의는 개인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땅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원의 배분, 자원에 대해서 비율, 어느 쪽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 다시 말하면 권리를 인정하느냐. 사회 쪽이냐, 개인 쪽이냐. 개인 쪽의 자원을 개인 쪽 권리로 인정하는 게 많을수록 그건 자본주의고, 그 자원의 그 지배를
사회 쪽으로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사회주의 지나가서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권력의 배분이에요. 이 권력의 배분을 개인에게 주느냐 아니면 사회에 주느냐 이런 또 차이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자유, 뭐 내 자유인데 왜 그래? 왜 터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런 권리나 권한을 많이 주는 사회일수록 어디에 속한다? 자본주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어디? 개인이 아니라 어디?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쥐고 있는 만큼 개인은 통제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그죠? 이렇게 권력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정부가 갖는 거야. 이런 주의를 사회주의, 그게 극도로 많으면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가치의 배분.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럼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자유냐 평등이냐. 즉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많이 두느냐. 자유 쪽에 가치를, 자유가 더 중요하지 평등보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평등을 더 강조하면 사회주의, 평등을 극도로 강조하면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면 뭐가 이렇게 제압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제압받는 거죠. 자유를 더 강조할수록 뭐가? 평등이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빈부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지. 왜요? 그죠? 맞습니까? 자유, 자기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벌면 많이 갖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갖는 거고, 평등의 개념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평등 쪽이 강한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해. 부자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그죠? 그게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주의,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왜? 다 평등해야 되니까. 또 비권력자도 없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갈수록 또 뭐가 생겨버려? 빈부 차이나 또 이게 생겨버려요. 이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중에 따라서 그 비중이 개인에게 있느냐 사회에 있느냐, 또는 비중이 자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느냐 평등의 의미를 더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뭐다?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는 그래서 자유주의야. 주로 뭘 강조한다? 자유, 인간의 자유. 이거를 자유를 막 주장하고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본주의 그러면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주의. 다시 말하면 누가 몇 개 만들어, 정부에 통제해서 몇 개 만들어, 몇 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난 1000만 개 만들 거야. 부자가 돼도 누가 되고 망해도 누가 책임져? 내가. 그죠? 이게 시장에 맡기는 거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놓고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리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통제나 단체 통제보다는 어떻게 시장 흐름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주의 또는 여기에 따라오는 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공산주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유보다는 다 평등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각자가 누구는 많이 보고 누구는 적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평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떻게 돼요?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평등하게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생산은 어떻게 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누가 다 어느 개인이 무슨 특별한 회사가 대기업이 자기네가 독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함께 다 생산하고 또 어떻게 나누는 것도 공동 배분하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주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배급제. 왜?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본주의의 장단점이 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본주의 폐해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반대로 공산주의 폐해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래요. 경제적이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민주주의 그러면 이거는 되게 자본주의 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주로 합쳐. 원래는 다른 개념이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반대가 자본주의고,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냐 하면 전제주의, 독재주의. 민주주의와 독재주의가 반대예요. 민주주의는 뭐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야. 반대로 독재는 뭐야? 개인의 의견을,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 내 마음대로 장사하고 망해도 내가 망하고 부자가 돼도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난 내 지혜대로, 내 머리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시장 경제,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는 정치적 제도가 주로 뭐냐면 민주주의죠. 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민주적인 절차를 걸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요? 개인보다? 사회가 중요하니까. 그럼 단체가 중요한 거야. 정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부여 사회가 중요하니까 그 권력을 누가 주로 갖는 거야? 정부에서 권력을 갖는단 말이죠. 즉 정부가 어떻게 돼야 돼? 훨씬 더 강력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겠죠? 그래서 공산주의 쪽으로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어 먹자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 정부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부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면 독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독재주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 말 이겠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 독재로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정치를 민주주의로 해요. 그죠?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니까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50%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찬성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 사회를 채택한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에 있는 쪽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회를 모든 권력을 사회가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정부를 누가 움직여요?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힘, 독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 나라에는 뭐가 있다? 독재자가 다 있는 거예요. 제 말이죠. 북한이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주장한 것처럼 어떤 주장을 했어요? 똑같이 나눈다.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야. 그런데 그게 인간을 몰라서 그런단 말이죠. 그 누군가가 뭘 해야 돼?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독재자가 뭘 해버려? 자기만의 또는 자기 그룹만의 뭘 해버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누려서 자본주의보다도 더 많이 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 말이겠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죠? 북한의 전 지역은 다 가난한데 어디 사람만? 평양 시민간. 그럼 평양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머지는 개돼지로 여기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양반 위주로 해서 그 양반의 그 양반 중심으로 해서는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죠? 인민들,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몇 분의 1이 뭡니까? 뭐 아주 월급도 굉장히 적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나타나는 유형의 정치적 모습이 되게 뭐다? 독재를 띠고 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반대로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주 그럴싸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주 그럴싸한 이론이에요. 똑같이 벌어서 같이 똑같이 먹는다. 얼마나 좋아. 근데 실제로 인류 역사 이래로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그건 실현 불가능한 거야. 얘기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럼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실제로 인간은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네 번째, 성경주의.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주의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주의로 표현하면 공산주의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아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제도다. 우리가 이 제도로 한번 살아보자.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이런 사회로 만들어보자.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주창해서 이제 한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 발상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발상이 나왔을까? 못 살고 억울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제도를 하자고 나왔을까? 당연히 후자겠죠. 무슨 뜻이냐 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만 많이 먹고, 그죠? 자기네만 많이 먹고 노동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지치고 그저 밥 세 끼나 먹을 정도로만 주고, 그것도 끊어지면 어떻게 돼? 밥도 못 먹으니까 그저 밥세 겨우 살 수 있는 정도로만 주고 막 그 남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차지해? 이 자본가가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권력이 한데 모여서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고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그런 사회가 한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들이 다 가져가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 어떤 사회? 지금 여기 성경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이런 사회가 있는 거야. 다 함께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우리 이런 사회를 꿈꾸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이런 사상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걸 추구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한 것이죠. 근데 전 세계 이래로 이 공산주의를 성공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그럴듯한데 여기에 뭐가 낀다? 독재자의 욕심, 탐욕.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어떻게 돼? 더 악한, 더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자유주의, 자본주의들은 그나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다 뭐 해버렸어요? 다 망하고 다 그저 가난해지고 독재자로서 막 수십 년 통제를 받고 그런 삶을 사는 비참한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뭘 이루고 살아요?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야. 그러면 사회를 이루고 살면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견딜 수 없는 폐해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회로 했다가 저런 사회로 했다가 또 저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로 했다가 지금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뭐 이제 공산주의가 뭐 될 것 같다 해서 막 한참 막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막 퍼지고 이랬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해보는데 자꾸 어떻게 돼?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수정 공산주의 또 이렇게 하여튼 자꾸 고치고 그래도 답은 없어. 그럼 자본주의라고 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까? 그것도 아니야. 왜? 자꾸 뭐가 몰려? 부가 몰리는 거야. 한쪽으로.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분해지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를 무시할 수 없는데 둘 다 버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성경주의예요.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저들은 그걸 따서 공산주의로 만들었지만 실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되는데 왜 그걸 따서 그 한 공산주의자들은 왜 다 망하는 걸까? 중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통제, 강력한 힘, 독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재자가 제가 지금 혹시 표현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정부를 통제하고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다스리고 하는 통제자가 그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는 것은 가능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성경주의적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뭘 본 거야? 이런 제도로 봤는데 뭘 빠뜨렸어? 주체자인 하나님은 빠뜨린 거야. 그리고 이걸 누구의 힘으로? 사람, 똑같은 인간 사람. 그러니 누가 똑같은 사람끼리 누가 지배를 받으려고 그래? 뭐 하고 싶어? 사회를 이루더라도 뭘 하고 싶어? 지배를 하고 싶은 거야. 개 모임을 하더라도 뭐 하고 싶어? 개주가 되고 싶고, 조그만 무슨 모임을 가져도 꼭 뭐 하고 싶어? 회장이 되든 돈 맡은 자가 되든 다 뭐 하고 싶어? 다 자기 주도하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전부 뭐 한다? 전부 깨지고 망하는 거다. 근데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현하고 훈련하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주의에서 왜 그런 이제 성경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주의를 만들었을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오해하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자본주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주의다. 하나님주의. 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죠? 사람이 다 다른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여기 써 있네? 이대로 해보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개입돼 이래?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개입됐을 때 뭐가 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개인과 사회 공존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동전의 양면이죠. 개인만 있고 사회가 없는 건 아니고 사회만 있고 개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 근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너무 놀라워요. 누가 통제할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맞습니까? 성령의 마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너무 신기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죠? 이런 성경주의가 실현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성경주의로 엎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